마카체프 대 올리베이라는 마치 전성기 하빕 대 퍼거슨을 다른 세계관에서 본 느낌이었습니다. UFC 최다 서브미션 기록을 가지고 있고 무려 11연승을 달리던 올리베이라가 하빕의 수제자인 마카체프에게 패배하면서 하빕의 왕위가 다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올리베이라는 장점과 약점이 뚜렷한 선수입니다. 숨막히는 타격 압박으로 상대를 케이지에 몰고 기회가 날 때마다 클린치를 잡아 서브미션을 위협합니다. 펀치는 맞추면 좋고 맞추지 못한다 해도 뻗은 팔로 상대의 뒷목을 잡아 클린치로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타격이 깔끔하고 폼도 좋아 파워도 상당합니다. 하지만 단점은 머리 움직임이 없어 빠른 직선형 공격에 애를 먹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반대 스탠스에서 창처럼 찌르는 스트레이트에 고전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는데 푸이리의 상대로도 그랬고 이번에 마카체프의 스트레이트에도 여러 번 맞았습니다. 또한 타격 자체에서 특별한 셋업이 있지는 않습니다. 주로 큰 펀치 하나씩 그 자체로 던지지만 숨막히는 압박과 클린치 그리고 그래플링 위협과 같이 포장되어 지금까지 타격도 잘 먹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카체프 상대로는 장점이 상쇄되고 약점이 부각되었습니다. 올리베이라의 클린치 위주 파이팅 스타일은 마카체프에게 아주 좋은 먹잇감이었습니다. 전에는 타격이 엉성해서 빗나가도 그냥 뻗은 팔로 클린치를 잡으면 됐고 상대가 펀치를 치면서 들어오면 그냥 클린치를 잡아 컨트롤해 상대의 공격을 무력화했고 플라잉 니킥이나 날라차기로 거리를 빨리 좁혀 근거리에서 클린치를 잡으려고 하는 등 클린치가 올리베이라의 게임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카체프가 클린치에서 훨씬 좋은 기술과 힘을 가졌기 때문에 올리베이라의 접근에 아주 큰 구멍이 생겼습니다. 목적이 사라졌지만 수단은 그대로 있는 느낌이었는데 클린치를 잡으면 손해인 상대에게 클린치를 잡기 위해 존재하는 동작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올리베이라는 항상 그렇듯이 날라차기를 하고 플라잉 니킥을 던지고 상대를 잡기 위해 그냥 뚜벅뚜벅 타격거리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카체프가 컬러 타이를 잡아 올리베이라를 컨트롤했고 클린치에서 유도식 테이크다운을 성공하거나 전체적으로 더 좋은 균형과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에는 클린치를 통해 상대의 공격을 무력화하거나 본인의 공격을 셋업했다면 이번에는 마카체프의 세상이었습니다. 이렇게 클린치에서 밀려서 접근에 큰 구멍이 생겨도 올리베이라는 원래 싸우듯이 싸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조금 다급한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라운드에서 불리한 선수는 타격에서 조급해집니다. 테이크다운 당해서 한참 바닥 청소하다가 간신히 일어나면 이제 드디어 내 차례다 그리고 언제 다시 바닥 청소할 줄 모르니까 급하게 지금이라도 타격으로 피니쉬를 노리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올리베이라가 결국 피니쉬 당하는 장면도 아무런 셋업 없이 그냥 공중으로 뛰어올라 니킥을 던지자 마카체프가 깔끔한 라이트 훅으로 카운터하고 결국 암 트라이앵글로 경기는 마무리됩니다. 마카체프의 타격도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마카체프가 막 머리 움직임이 끝내주거나 타격 셋업이 정교하지는 않지만 확실히 뛰어난 영역이 있습니다. 백스텝을 밟는 속도가 매우 빠르고 뒤로 빠지면서 던지는 체크 훅이 뛰어났습니다. 올리베이라가 그냥 달려들 때 뒤로 적절히 빠지면서 카운터하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마카체프가 타격의 신이다, 푸이리의 게이지를 타격에서 상대하던 올리베이라를 이겼으니 마카체프의 타격이 최고다 그런 건 아닙니다. 마카체프의 타격도 레슬링 위협과 같이 포장되었을 때 효과적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마카체프가 콤비네이션을 던질 때 전과 비슷하게 다소 엉성한 폼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카체프의 그래플링은 어마어마했습니다. 클린치에서 사용한 유도식 테이크다운이 상당했는데 올리베이라를 열린 공간에서 더블렉이나 싱글렉으로 테이크다운 하려 하면 올리베이라의 다양한 프론트 헤드락 초크 때문에 서브미션의 위협이 있습니다. 케빈 리도 올리베이라의 다리를 열린 공간에서 잡자마자 길로틴이 들어갔죠. 하지만 올리베이라를 케이지에 몰면 뒤로 움직일 공간이 없기 때문에 서브미션을 잡기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유도식 테이크다운은 상대의 다리를 잡지 않고 가슴 대 가슴이 붙어있는 자세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서브미션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합니다. 올리베이라가 마카체프를 케이지에 몰고 압박할 때 마카체프가 허리 후리기로 올리베이라를 넘깁니다. 이런 식의 유도식 테이크다운은 케이지 압박에서 벗어날 때 매우 유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케이지 압박을 할 때 한 팔로 언더훅을 파고 머리로 상대의 턱을 누릅니다. 이때 압박당하는 상대는 오버훅을 잡고 상대가 미는 쪽으로 허벅다리나 허리 후리기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케이지 압박 방법은 AKA 체육관에서 대중화된 것입니다. 코미어, 락홀드, 하빕 등 선수들이 자주 사용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마카체프는 체육관에서 훈련하면서 한 100번도 넘게 비슷한 상황에 처해봤을 것이고 이번 올리베이라 상대로도 연습한 동작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마카체프는 이 테이크다운을 셋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던지려 한 게 아니라 올리베이라에게 가벼운 니킥을 몇 번 던져 올리베이라도 똑같이 니킥을 던지게 유도하고 니킥이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올리베이라가 니킥을 던지고 다리가 다시 내려와 두 발 사이 간격이 좁아진 정확한 시점에 테이크다운을 수행합니다. 마카체프는 상위 압박도 엄청난 것 같습니다. 올리베이라뿐만 아니라 레전드 드루도버나 바비 그린과 싸울 때도 상위 컨트롤에서 엄청난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드루도버는 거대하고 힘이 엄청 센 선수입니다. 실제로 84kg에 체지방 10%로 몸 상태를 유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도버를 그라운드에서 압도하기까지 했죠. 올리베이라가 다운당하고 마카체프가 암 트라이앵글을 걸었을 때 마카체프의 다리 하나를 잡고 있었습니다. 올리베이라는 이제 이 다리가 빠지는 순간에 몸을 돌리면서 초크해서 탈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몸이 거의 다 돌아갔는데도 이 엄청난 상위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서브미션으로 패배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올리베이라가 다르게 싸웠으면 더 좋은
좋은 모습을 보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클린치를 잡는 게 이득이 되지 않으니까 원래 하듯이 그냥 걸어 들어가지 말고 원거리를 유지하면서 킥 싸움을 하면 어땠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럼 마카체프가 킥을 잡고 테이크다운 하지 않냐? 라고 했을 때 마카체프가 확실히 우위를 점하는 부분은 클린치에서의 그래플링 공방이지만 열린 공간에서 킥이 잡혔다고 올리베이라가 엄청 큰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올리베이라는 라운드 킥을 많이 차지 않고 주로 직선으로 오는 프론트 킥이나 딥킥을 많이 찹니다. 라운드 킥은 몸 옆으로 오기 때문에 잡기 쉽고 잡고 나서 상대에게 더 가까이 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프론트 킥은 잡혀도 다리가 쭉 뻗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다리를 잡는다 하더라도 상대에게 가까이 가기 어렵고 그렇게까지 쉽게 넘겨지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달려들어서 마카체프가 쉽게 카운터하고 클린치를 잡을 수 있었지만 올리베이라가 거리 조절을 하고 펀치 위주보다는 킥 싸움을 많이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약간 왕위 계승하듯이 하빕의 벨트를 마카체프가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또 하빕을 이어 압도적인 챔피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현재 라이트급은 약간 상위권이 고여 있습니다. UFC에서 탑 10에 들어가기만 하면 랭킹이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퍼거슨만 봐도 지금은 14위이지만 4연패 할 때까지도 탑 10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또 도산요스도 솔직히 7위의 실력은 아니라고 봅니다. 랭킹이 내려가려면 싸워야 하는데 또 본인보다 더 랭킹이 높은 선수랑 싸우면 순위가 잘 내려가지도 않고 1년에 한두 번 싸운다 치면 한 3, 4년이 지나야 탑 10에서 나가게 됩니다. 지금 다리우시, 감로, 사루키안, PGF 등 선수들이 새롭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포이리에나 게이지 같은 선수들이 계속 자리를 유지할지 아니면 세대 교체가 일어날지 궁금합니다. 사루키안과 다리우시가 타이틀 도전권을 받으면 매우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사루키안이 도전권을 받으면 마카체프랑 2차전을 하는 것이죠. 과연 이 엄청난 그래플러들이 마카체프에게 어떤 챌린지를 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마카체프는 볼카노프스키를 콜아웃 했습니다. 솔직히 볼카가 마카체프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볼카는 격투 지능이 가장 좋은 선수들 중 한 명이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준비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타격에서 볼카는 본인의 작은 신장을 극복하고 극복만 하는 게 아니라 마법사 수준으로 말도 안 되는 스타일을 고안해냈습니다. 하지만 볼카가 완력이 엄청 강한 선수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한 체급을 올라가기 때문에 마카체프의 어마어마한 레슬링에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가 떴는데 스털링과 세우도가 싸운다고 합니다. 세우도는 지금 거의 3년 가까이 싸우지 않았고 갑자기 돌아와서 스털링이랑 싸운다고 하는데 스타일상 유리해서 지금 돌아오는 것을 노린 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또한 UFC 입장에서 지금 세우도에게 타이틀 도전권을 주는 게 그나마 적절하다 생각합니다. 스털링은 솔직히 인기가 없습니다. 경기 스타일도 그렇고 SNS를 보면 오말리나 말론베라, 패트르 얀 딜라쇼보다 훨씬 적은 팔로워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인기가 많은 챔피언이 있었는데 세우도가 이겨버리고 또 은퇴하면 UFC에게는 손해입니다. 챔피언이 패배했으니까 압도적인 이미지가 없어지고 스타성도 줄어들지만 만약 챔피언이 스털링이라면 뭐 스타성이 좀 줄어들어도 큰 상관은 없으니까 지금 허락해주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만약 세우도가 이겨서 볼카노프스키랑 싸운다면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역사상 처음으로 새 체급을 석권한 셈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업적이고 또 세우도는 올림픽 금메달도 있죠. 정말 대단한 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 스타일상 세우도가 스털링에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레슬링이 잘 먹히지 않을 것이고 또 세우도의 가라데 움직임과 거리 조절 능력 또 빠른 타격 기술 때문에 스털링이 본인의 레슬링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타격에서도 애를 먹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마카체프가 압도적인 챔피언으로 계속 라이트급을 지배해 나갈지 과연 볼카가 아무도 예상치 못한 모습을 보일지 그리고 새롭게 치고 올라오는 그래플러들인 다리우시와 감롯, 사루키안은 어떨지 타격가인 PGF는 계속 아슬아슬하게 이기면서 타이틀까지 갈지 다 매우 기대됩니다.